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국민대 개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야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오르기도 전에 이딴 돌발 악재를 만난 모양새입니다. 자, 일요일인 어제 아침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 배경을 두고도 이 말이 많은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자, 이 윤석열 엑스파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의 발언으로 처음 촉발이 됐죠. 정말로 파일을 가지고 계세요? 윤석열 엑스파일을?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요소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 자료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이란 표현을 써서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무슨 공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지난달이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검증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물론 윤 전 총장 측은 전혀 거리낄 게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요, 본인의 SNS에 이 파일을 입수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성철 소장은요,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보수 진영 정치 평론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 뉴스A 라이브의 패널로도 활동을 하는 인물입니다. 자,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게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말로 촉발이 됐지만 이번에는 이 야권에서도 언급이 됐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과 파장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건 아군 진영에서 수류탄이 터진 격이다. 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아하. 그럴 만도 한 것이죠. 지금 이제 여권이야 작은 의혹이라도 키워서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입니다라고 지금 공격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온 바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차곡차곡 파일을 쌓고 있다. 근데 아까 이제 인터뷰에 나왔지만 파일이라는 이제 이 표현이 뭔가 과거에 이제 공작 정치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의혹이 되는 이슈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수 논객이 자, 이 파일을 입수했는데 다 읽어보니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파장이 19일에 SNS에 올렸을 뿐인데 주말을 지내면서 월요일인 오늘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이미지에 사실 파일 내용은 모릅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파일이 장성철 소장이 봤다는 이 파일과 같은 건지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정도 지경이 됐으면 윤 전 총장의 대응이 조금 이제 미흡해 보입니다.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파일이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음을 묻어놓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당사자는 항상 공개하라. 입수 경로를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미온적인 대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 엑스파일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자 오늘 27일에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수 논객 입장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파장이 커졌을까?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장성철 소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새롭게 안 사실은요, 이 파일, 입수한 파일이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버전이었다는 점을 저희에게 확인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글 쓴 의도와는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건이 두 개예요. 의혹을 본인,
장모 이렇게 구별해서 의혹별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판단까지 들어가 있어요. 제대로 준비를 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올린 거지, 현재의 윤석열 총장 측과 윤석열의 그 전력과 그 판단을 가지고는 되게 방어하기 힘들다. 예를 들면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뭐 협공에 나는 대응하지 않겠다. 파일에 뭐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겠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검증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요, 이 장성철 소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윤 전 총장의 전력, 준비 상태, 이 방법을 가지고는 이렇게 여권의 파일 내용, 공격성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원문에도 사실은 지지율에 취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이 아쉽다라는 투로 결론을 내렸죠.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처음에 봤을 때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있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여러 가지 구설이 되면서 논란이 나왔죠. 그런데 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도 윤석열의 전력과 판단을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는, 하기에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방점을 거기에다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상 어떤 선거라든지 네거티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1등 주자는 네거티브를 피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죠.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그 네거티브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대변인의 그 전원 정치, 대변인의 사퇴 이런 것들이 번지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내부가 혼란스러웠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안한 엑스파일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같이 하면서 파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도도 출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던 대로 대응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네. 그렇다고 하면 공개를 해라.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맞고,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고, 이거를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얘기했던 전력과 판단의 미스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원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응을 확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장성철 소장이 입수했다는 이 윤석열 X파일, 그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게 담겨 있을까요?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 X파일은 A4 용지 20장 정도의 분량이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5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다라고 장성철 소장은 알려왔거든요. 자, 윤 전 총장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서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망라돼 있는 버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버전 하나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윤 전 총장을 어떻게 궁지로 몰고 가야 할지 전략적인 내용도 모두 낱낱이 기재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이 X파일이 있다면 공개를 해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X파일을 언급한 송 대표는 여당과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송 대표가 공개한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으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차곡차곡 쌓아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거 있으면 내놔요. 아니, 왜 검증할 달라고 테니. 그러세요? 의원문제 받으세요. 아니, 그거 우리가 볼 거예요. 아니, 보는데. 본인들이 검증을 하시면 될 문제를 왜 우리한테 자꾸 달라고 그러세요? 드릴 생각 없어요. 저는 계속 싸울 거니까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검증하게 내놓으세요, 그러면. 아니, 왜 지금 저한테 내놓으세요. 받으려고 그러시냐니까. 있다니까. 아니, 우리는 드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한 5분 정도 받으세요. 나왔는데. 자, 장성철 소장이 봤다고 하는 이 윤 전 총장과 관련된 X파일, 그 내용과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송영길 대표가 언급했던 파일, 과연 이게 동일한 것일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야권에서는 정치 공작 냄새가 난다, 있다면 내용을 즉각 공개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화할 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장 소장에게 이걸 어떻게 구했냐 그랬더니 기자들이 취재할 때 어떻게 취재했는지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했냐, 어디서 만들어진 것 같냐 했더니 본인이 봤을 때는 여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어디서 다른데 이걸 만들 이유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답이 왔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데 네. 파일과 X파일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X파일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파일이라고 했는데 언론에서 이제 X파일이라고 그 얘기를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X파일이라고 공식적으로 쓴 사람은 장성철 소장이 X파일이라는 네. 표현을 썼고 그리고 계속해서 야당에서 공세를 하면서 X파일이라는 그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 X파일에 대해서 여당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부분 명확하게 이게 왜 중요하면 팩트가 여권에서 X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가 그 충분히 이 공격의 그 포인트가 되는데 검증할 파일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이거는 어느 정치인이든 그 상대방 진영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선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마지막 문제 각종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처 그리고 장모의 뭐 처의 전직 전 직업 그다음에 장모의 부동산 그 축적 과정에 있어서의 동업자들하고의 갈등과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들을 어느 누가 총정리해서 만든 이 내용일 터다. 그리고 네. 여권에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성철 소장의 이야기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지지자들이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여권에서 그걸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정치 공작의 그 비난을 자초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